안녕하세요. 결혼은 O 하고 출산은 X. 저는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도 낳고 싶고. 안 해도 상관없다. 안 해도 상관없다. 아이는? 안 낳을 거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고 자체를 좀 완벽하게 길을 찾은 상황도 아닌데 아이를 생각하는 건 조금 성급하지 않나. 출산이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일 수 있겠다. 자식을 낳는다는 게 조금은 그 자식한테도 무책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좀 염치 없는 짓 아닌가? 젊은 세대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 시대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걸까요? 뭐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래서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조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런 결과로 나오는 것은 아닐까. 저출생을 위기라고 보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지? 라는 시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막지? 라는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기분 컨디션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한국 사회 여러 가지 기회 구조적인 부분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저출생 시대를 살고 있는 2030 세대들. 그들은 과연 누구고 이런 현상을 낳은 그들의 선택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사회가 보인다고 하죠. 디지털 세상의 빅데이터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데이터는 사람들의 흔적이고 흔적은 곧 심리다. 소셜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가들. 그들과 함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2030 세대들의 진짜 속마음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소셜 데이터를 아는 게 2030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문화에 너무 익숙한 세대라서 그쵸, 저희는. 네, 저는 그런 말을 자주 쓰거든요. 우리는 받아쓰기 하고 한글 타자 연습을 한컴 타자 연습을 같이 한 세대다. 한컴 타자 연습. 그쵸. 네. 맞아요. 저희 SNS 다 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키워드는 어떤 생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관점에서도 보고 저 관점에서도 보고.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키워드들 그리고 연관어 등을 통해 경향성을 분석해보는 방법입니다. 그 소셜 빅데이터를 흔히 그 주관의 객관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아아를 좋아한다고 주장을 하면 이건 주관적인 의견일 텐데 10만 명이 아아가 좋아하면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작업을 해서 이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동시대인들이 선택하는 게 뭔지를 볼 때 소셜 빅데이터가 정말 이제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대 그렇군요. 현상소를 또 와. 차린 게 아니겠습니까? 와, 대박. (2030) 세대들이 자신들을 표현하는데 가장 익숙한 것 바로 영상 콘텐츠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2030 세대에게 가장 핫하다는 이분. 생각보다 재밌을 겁니다. 너무 기대됩니까? 벌써부터 재밌어. 안녕하세요. 저는 1인 가구 집을 찾아가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정성권이라고 합니다. 원룸을 기준으로
혼자 사는 2030 세대의 집을 소개하는 콘텐츠인데요. 또 개방감이 또 혹시 또 개방감. 일단은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상황의 처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지?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빈집이 아니라 이제 실제 살고 있는 분의 집을 찾아가서 쉽게 못 보는 뭐 냉장고라던가 이제 서랍이라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공감을 하셔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99% 이상 그냥 신청을 받아서만 하고 있어요. 섭외를 저희가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도 신기해요. 2030 세대들이 1인 가구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자취라는 거를 지금은 독립 플러스 이제 생존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나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그렇게 아껴서 조금 내가 열심히 살면은 좀 집을 좀 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사실은 지금은 그거를 뭔가 아끼고 모은다고 해서 크게 이제 미래가 막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래보다는 지금 내가 조금 더 행복한 게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반영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독립할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이젠 안 되겠는 거예요. 한 30대 중반 정도 넘어가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좀 죄송스럽고 네네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엉망진창인 것 같은 느낌을 더 좋아하는데 3년 전 1인 가구로 독립한 신은아 씨입니다. 약간 후회가 된다. 여기가 주방의 네. 이제 공간인데 근데 색감이 진짜 좋다. 화이트를 사실 먼저 위주로 사게 돼요. 화이트 앤 네네. 블랙을. 근데 되게 색감 있는 거를 많이 좋아하시네요. 네, 맞아요. 은하 씨는 부모님과 살던 집에서는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 집에선 마음껏 꾸며보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채널에서 다들 얘기하셨듯이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를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는 진짜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너무 그냥 내 삶인 것 같아요. 해마다 증가하는 청년 1인 가구.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결혼을 해서 더 뭔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이제 결혼을 이라는 스텝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살고 있는데 이미 만족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스텝까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1인 가구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네. 있을까요? 그중에서 2년 전쯤 발견했던 비혼 커뮤니티 내에서 침대 사이즈 변화를 살펴본 거예요. 봤더니 대형 침대가 계속 늘어나더라. 저희는 3년 이상 증가하면 이거는 이제 트렌드다. 이쪽으로 3년 이상. 가고 있다. 1인 가구의 침대 사이즈 변화.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뭘까요? 1인 가구로 사는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가구를 한 번 사더라도 제대로 제대로 갖춰놓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예전에는 그 혼자 사는 단계가 잠정적인 단계, 잠깐 미완의 단계, 지나갈 단계로 인식을 하고 결혼하고 나면 어차피 옮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기왕 가구도 더 큰 거 써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할 거야라고 선언하기 전에 이미 결혼이 머릿속에 앞선 세대분들보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이 30이 돼서도 크게 없으니까 네. 뭐 침대 큰 거 사야지라는 게 가능하고 누군가와 살기보다는 혼자 오래 살겠다 생각하니 선택이 달라진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을 먹었구나. 지금 혼자 사는 현상이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구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인분이라는 말도 네. 요새 좀 많이 쓰이는 것 같고 그 개념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음식에서도 물론 많이 쓰이는 키워드인데 어떤 가치관, 게임이라든가 뭐 문화, 소비 생활 이런 데서 충분히 드러나는 맞아요. 콘텐츠에서도 드러나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30 세대는 1인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옛날처럼 뭐 너 우리가 남이냐? 우리 다 같이 해야지. 야, 그쵸, 내 그쵸. 손에는 너 손에 그쵸, 연대 그쵸. 책임 이런 그런 게. 거는 좀 희석되고 야 네가 안 했잖아. 맞아요, 맞아.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기여를 가늠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 단위로 사고하고 있다. 그런 게 엿보이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개인주의 이런 게 아니라 1인분 부양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스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나 혼자의 삶을 선택한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에서 생기는 모든 챌린지들을 즐겁게 서핑하고 싶은 인생 서퍼 하소정입니다. 그 본캐로서는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모티콘에 한번 상품화를 성공한 적이 있어서 이모티콘을 그리고 있고 작사도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 드로잉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굿즈샵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약간 수익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브런치 작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엔잡러라고들 하죠. 여러 개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왜 엔잡러가 되고 싶은 걸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평생 직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그 직장에 저의 자아 실현을 100% 해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 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어디 영역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고 싶은 일 위주로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왔어? 뭐야? 양파만 가져왔어? 아니, 한 거 됐지. 소정 씨의 남자친구 동희 씨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아침에는 따뜻한데? 왜 안 돼? 빨리 하세요. 오, 진짜 안 되네. 내가 해볼까? 오. 아니, 손에 물기 있어가지고. 저기요. 진짜. 평일에는 직장 일로 서로 바쁘지만 주말에는 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오래된 연인입니다. 저희는 5년 됐습니다. 정확하게 며칠이지? 응? 며칠이지? 모르겠어? 너무하다. 나도 모르겠어. 오래 사귀면은 며칠 사귀었는지 세진 않아요. 두 분 결혼 계획은 어떠신가요? 합의라기보다는 이제 A는 뭔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제로였고 이제 저는 이제 비혼을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때 이제 제가 왜 비혼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죠. 네. 그렇다면 소정 씨는 왜 비혼을 선택한 걸까요? 저는 제 삶에서 선택지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 삶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변수가 결혼 이후에 좀 생길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비혼이 뭔가 어떻게 보면은 내 삶을 온전히 내 선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비혼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의 생활 양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누가 뭐라 할 필요도 없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해지지 않았다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비혼을 선택한 또 다른 이도 만나봤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 디자이너 은하 씨. 그녀가 비혼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캐릭터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너무 재밌어 보여,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저는 예전부터 되게 미래가 엄청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진짜 그런 생존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10대 때, 20대 때, 그리고 30대 제가 엄청 다르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미래 앞에 결혼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삶에 충실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결혼은 뭐 그냥 아예 고민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비혼이라는 키워드도 데이터상으로는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봤는데요. 비혼도 아까 MG 이런 키워드처럼 어느 순간 탄생한 시점부터 끊임없이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요. 이런 그러네, 키워드가 진짜 많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네. 흔하지 않죠. 지금 보니까 15, 16년도 정도부터 상승폭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네요. 그래서 비혼의 연관어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봤는데요. 이거 재밌다. 키워드가 되게 뚜렷하게 나와요. 혼자가 가운데 제일 크게 있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시간과 나이와 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나이대별로 이뤄야 되는 성취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제 나이 이때쯤이면 뭐 하기 늦은 건가요? 더 나이 들기 전에 뭐 해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것들을 항상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평균 모범 답안을 그쵸. 생각하고 계속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군요. 그렇죠. 자기 각 나이대별로 맞는 어떤 스탠다드가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게 좀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이게 또 소셜 빅데이터의 재밌는 부분인데요. 관점을 바꿔서 같은 현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번 행복으로 한번 보면 행복하다 연관 표현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행복하다 연관어로 꾸준히 상승한 거는 먹다, 마시다, 건강하다 이런 거 있고요. 하락한 게 진짜 이거는 보고도 네, 저희 어머. 행복과 연관된 단어들의 급격한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고 만나고 함께해서 행복하다 대신 먹고 맛있고 건강해서 행복하다는 것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다, 만나다, 함께하다가 떨어지고 결혼은 밑에 있어요. 있기는 한데 높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이 순위 안에 결혼하다가. 정말. 어머, 만나다가 이렇게까지 줄어든 게 좀 놀랍네요. 그러게요. 코로나 여파를 따지고도 네, 이렇게 코로나 여파가 줄었다는 게. 무조건 있고요. 네. 네. 전 사실 이 데이터 보고 되게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행복이 진짜 애써서 노력해서 좀 얻어야 되는,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좀 그런 느낌의 의무적인 성격이 네. 좀 있었다면은 오히려 2022년이 되니까 그렇게까지 너가 반드시 목적으로 달성해야만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야. 오히려 먹고 일상적인 그쵸, 거. 일상적으로 네. 맛있고 건강하면 그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제 행복인 거지. 오히려 네가 행복을 추구해서 반드시 행복해야지라고 해서 얻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야라는 어떤 시대적 변화, 감성의 변화 그런 게 좀 느껴지거든요. 삶의 기준, 삶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달라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게 보편적으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뭔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그러면 내가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결혼? 그거 행복해? 그러면서 이제 비혼이라는 말이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드러나는 거죠.